다리를 꼬는 습관 저도 좀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절대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차라리 조금씩 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제 가끔 허리가 불편했을 때는 저도 그냥 약물 치료나 휴식, 자세 변경으로 가능한데 네. 저렇게 한 달 전부터 엉덩이, 엉치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다리를 꼬는 습관 저도 좀 있거든요. 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꼴 때가 맞아요. 있는데 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로 네. 인해 이제 허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틀어지죠. 자세가 문제가 되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쪽 다리만 꼰 채로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허리에는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꼬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절대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조금씩 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척추 신경, 뇌에서부터 경추, 목 등 허리를 통해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는데 어떠한 원인에서든 이 신경 길이 눌리거나 좁아져서 압박이 되게 되면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앞에 내려- 디스크 있는 쪽이 이제 배 쪽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뼈 있는 쪽이 등 쪽이라고 보시면 등 되겠습니다. 쪽.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통 세 가지 앞쪽, 척추관 앞에서 추간판 탈출증, 많이들 디스크라고 얘기하시는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네. 뒤쪽에 이제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있다가 이게 노화가 오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 후관절, 햄버거 모양 뼈고 이제 허리를 구부릴 때 도움을 주는 그 뼈가 또 오래 쓰다 보면 커지니까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안쪽에 있는 척수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엑스레이만 찍으면 안 되냐, CT만 찍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T에서는 그 신경 눌리는 게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네. 완벽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MRI 검사를 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MRI를 촬영해야 안에 디스크 상태라든지 신경의 눌림 정도 그리고 어떤 부위가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상 MRI 보시면 가운데 신경이 그쵸. 하얗게 보입니다. 저게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박 안에 신경이 들어있는 건데요. 협착증 MRI 보시면 가운데 하얀 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수로가 좁아졌어요. 네. 환자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해서 네네. 저게 협착증 MR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단면의 MRI 사진이고요.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종으로 이렇게 사람을 길게 잘라서 보면 첫 번째 정상 MRI에서는 신경길 하얀색으로 쭉 길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뻥 뚫려 있네요. 하지만 이제 예. 두 번째 사진 보시면 4번과 5번 사이가 이제 저 경우는 디스크가 굉장히 네. 튀어나와서 신경관이 막혀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저희 마이엘로 MRI 이제 신경줄기 MRI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왼쪽에 정상 사진에서는 저렇게 수로를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협착증 MRI에서 보시면 까만색으로 끊어진 소견이 보일 겁니다. 네. 저게 이제 신경이 좁아져서 아 신경길이 끊어져 있구나. 저 부위가 이제 협착증이 있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마련해 놨습니다. 저는 5단계라고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네.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자세와 휴식으로 예방을 하고 그걸로도 듣지 않으면 보통 약물 치료, 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주사 치료, 주사. 그다음에 이제 시술, 그다음에 수술도 내시경 수술이냐 뭐 절개 수술이냐 여러 맞아요. 가지가 있겠죠.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처럼 첫 번째는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받으셨는데도 너무 통증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 오래 아프신 경우. 네. 두 번째는 50m, 100m만 걸어도 통증이 심하고 실제 MRI 소견도 굉장히 심한 경우.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근력 저하나 대소변 장애, 하반신 마비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사진 촬영하고 진단이 되는 순간 아 요거는 즉각적인 수술을 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만 이런 경우들에는 처음부터 수술을 이제 권유해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개가 크고 손상이 크다, 뼈를 많이 깎아낸다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연구의 끝에 이제 척추에 내시경을 삽입해서 하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이제 네. 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한 구멍 하나만 넣고 기구를 한 군데로 카메라와 기구를 동시에 넣어서 하는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굉장히 작고요. 그쵸. 그리고 들어가는 근육도 절개에 비해서 근육 손상이나 인대, 뼈 손상도 이제 줄일 수가 있고 허리 가운데 쪽으로 하는 일반적인 수술인 후공간으로도 할 수 있고 측면,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서 안에 이제 터져 있거나 튀어나온 디스크, 추간판만 딱 제거를 하는 수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가운데 이제 추간판이 이제 배 쪽에서 등 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데 네. 그거를 뒤쪽에 인대나 뼈를 상하지 않고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이제 옆에 대각선 쪽으로 들어가서 뼈나 인대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네. 안쪽에서 디스크만 빼내는 추간공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뒤쪽에 이제 협착증이나 이럴 때 하는 뒤쪽으로 가는 후궁간 단일공 척추 내시경도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추간공 내시경은 아무리 커도 보통 한 7mm에서 8mm 정도. 실제 1cm가 안 되는. 네, 1cm도 안 되고 관도 그만큼 얇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제 수술할 때 마취도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척추 수술보다 이제 마취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당연히 절개가 작고 기구가 작으니까 근육이나 인대 손상, 뼈 손상도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겠네요. 그런 게 네. 적으니까 수술하고 통증 회복에도 당연히 빠를 거고 음. 회복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퇴원도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 네. 번은 수술을 하고 이제 소독해드리고 네. 이제 다음번에 오셨는데 상처 좀 볼까요 했는데 제가 어디 있었지? 막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 예, 정도로 예, 예. 잘 안 보이고 사진 찍어서 이제 아.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려도 아, 이 정도면 거의 부담이 없구나 이렇게 그쵸.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그쵸. 때문에 흉터 네.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래 앉아서 일한다는 얘기는 거의 매일 듣는 얘기인데 음. 보통 사무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오래 앉아서 계시면 자세가 다 좋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자세를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가끔 허리가 불편했을 때는 저도 그냥 약물 치료나 휴식, 자세 변경으로 가능한데 네. 저렇게 한 달 전부터 엉덩이, 엉치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진찰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협착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신경을 약간 누르기 시작할 때 저렇게 엉치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찰을 받아서 디스크 여부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 의심이 된다면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사연입니다. 평소에 이제 무거운 물류일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저한테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뭐 한두 번 치료받으신 적은 있으셨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병원으로 연락이 와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오. 왜 그러세요 하고 오셔서 환자분을 뵀더니 갑자기 통증이 쓰러질 정도로 이제 통증이 와서 엉덩이와 다리가 양쪽이 다 아프고 이제 특히 이제 왼쪽이 더 아파요. 이렇게 해서 119 타고 오셨고요. 이건 디스크가 파열된 겁니다. 파열돼서 보셨고 아예 하얀색으로 보이던 신경관이 전혀 안 보이죠. 지금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수술 필요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네. 보통 저렇게 되면 후궁간 뒤쪽으로 보통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환자분이 부분 마취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럼 그걸 한번 좀 해봤으면 네. 좋겠다고 강력히 원하셔서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각선으로 좌측에서 들어가서 안쪽에 이제 요게 이제 핀셋 같이 집어내는 겁니다. 해서 요게 이제 밑에 쪽에 있던 디스크고 이제 요게 이제 파열된 디스크 조각들을 모아놓은 엄청 겁니다. 크네요.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약간 핏물처럼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마취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7mm 상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땀 한 땀 꼬매거든요. 네. 상처를 봉합을 하고 누우시자마자 다리가 아프지 않네요. 이렇게 하셨던 이제 굉장히 보람찬 사연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 하고 이제 잘 됐는지 꼭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보시면 인대나 이제 뼈 손상 없이 딱 그 있는 부분만 딱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했고 예. 단면 보시면 아까 보이지 않던 신경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예. 다 제거하지 않고 터진 부분만 제거를 하는 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오시면 수술하는 비율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존적 치료나 주사 치료, 시술 치료 이런 것 등으로 좋아지실 수 있고 네. 과거보다 먹는 약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얼른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천천히 척추가 노화되도록 바른 자세, 바른 걸음, 적절한 운동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소 침습으로 네. 하시는 게 좋겠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